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타고난 승부사라는 찬사와 함께 잔혹한 학살자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1996년 첫 임기를 시작으로 5선 총리를 지낸 그는 4명의 미국 대통령과 상대해 왔습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는 1996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과의 회담 후 클린턴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도대체 누가 여기서 초강대국인 거야 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1년간 가자지구 전쟁은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휴전 협상을 거부하며 전선을 가자지구 밖으로 확대하는 해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안보 실패로 인해 최대 위기에 직면했으나 하마스 괴멸과 인질 전원 구출이라는 목표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은 전범 국가로 추락했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그의 지지율은 급등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위기에 몰릴 때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을 극적으로 고조시키는 전략을 선택해왔습니다. 이는 내부 결집을 유도하고 미국 등 이스라엘의 우방을 다시 묶어두려는 노림수입니다. 지난 3월 유대계인 미국 민주당 1인자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이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하며 그를 선거를 통해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며 전선을 확대했고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이 이어지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휴전 요구를 무시하고 레바논을 융단 폭격하며 이란을 도발했습니다. 이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자 미국은 다시 한번 철통 방위를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전쟁 내내 네타냐후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으며 무기 선적을 보류하는 강수를 두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 실패와 미국의 중동 통제력 상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면전을 선택할 경우 현재 박빙인 미 대선 구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이 10월 7일로 1년을 맞았습니다. 하마스의 민간인 학살과 납치에 격분한 이스라엘이 강력한 봉쇄와 보복 공격으로 맞서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를 격퇴하기 위해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했으며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제5차 중동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년 전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1,200여 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101명이 억류되어 있으며 이들 중 30%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가자지구에서는 10월 5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41,825명, 부상자는 96,9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자 지구 내 주요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인도적 물자 반입마저 차단되면서 주민들은 식량 부족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는 전체 인구 200만 명의 2%에 해당하며 이는 21세기 들어 가장 잔혹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에서 총 인구 대비 사망자는 13년간 2%, 이라크 전쟁은 20년간 1%, 우크라이나 전쟁은 약 2년 반 동안 0.45%로 집계된 것과 비교했을 때 가자지구 전쟁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가자지구를 넘어 헤즈볼라의 본거지인 레바논까지 확대되면서 레바논의 민간인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10월 4일 기준으로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인해 레바논에서 2,023명이 사망하고 9,526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주거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주민 대피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건물 잔해의 양이 이집트 대피라미드의 11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 관계자는 가자 지구에 쌓여있는 건물 잔해의 규모를 최소 4,200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유엔 위성사진 자료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작년 10월 이후 가자 지구 내 건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16만 3천 채가 파손되거나 붕괴됐으며 이 중 3분의 1은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유엔 관계자들은 이처럼 막대한 양의 잔해를 치우기 위해 최소 12억 달러, 약 1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 약 1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엔 주도의 잔해관리 실무그룹은 이달부터 가자 남부 칸 유니스와 중부 데이르 엘발라에서 도로변의 건물 잔해를 치우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지난 2014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한 달여 전쟁에서도 300만 톤 이상의 잔해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잔해 제거 작업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잔해 아래에는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시신이 많게는 10,000구에 이를 수 있으며 불발탄도 다수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와 같은 위험 요소가 널리 퍼져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 환경계획은 가자 지구의 8개 난민 캠프에 있는 잔해 중 발암 물질에 오염된 잔해가 23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특히 성면의 경우 흡입 시 후두암, 난소암,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심각한 건강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 사례가 100만 건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스마 아크바르 WHO 대변인은 먼지가 주요한 우려 사항이라며 이는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